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입니다. 네, 8월 28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11시 5분이에요. 예. 오늘은 이제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타바이오에 오늘 공시가 나온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그 공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같이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앞타바이오를 가져왔고요. 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앞타바이오 시비와 전환 우선주 청구, 이렇게 제목을 갖고 왔고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타바이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형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네, 요거를 꼭 숙지하시고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타바이오입니다. 자, 앞타바이오는요, 기본적으로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앞타바이오 공시가 뭐 나왔는지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공시가 나왔길래 네가 이렇게 정리해 갖고 왔어? 그래서 일단 공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에 나온 거는요, 두 개예요.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요 공시가 하나 나왔고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 공시는 이따가 살펴보면서 자세히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 해서 요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44억 7,999만 원을 청구한다. 예, 요렇게 공시가 오늘 두 개가 땅땅 떴습니다. 자, 그럼 앞타바이오는 뭐 하는 회사인데? 궁금하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는 잘 안 하는 편인데, 봐볼 만한 것 같아서 일단 분석을 하려고 갖고 왔고요. 바이오는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많이 했었죠. 예, 코로나 때 그 형님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절에 바이오 주식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다 어마무시했고, 진짜 막 10배, 막 5배, 기본 2배, 3배 막 이렇게 가고 그랬었습니다. 앞타바이오도 예전에 코로나 때 뭐 이런 임상을 뭐 준비하고 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자진 철회를 했고요. 그때 앞타바이오 역시 같이 쭉 날아가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앞타바이오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시면요. 이 공시 반기 보고서, 최근 반기 보고서 있죠? 8월 14일 날 나온 반기 보고서를 이렇게 열어서 형님들 왼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사업 목차에 사업 내용 7번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앞타바이오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파이프라인이 있고 뭘로 지금 매출을 내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서 안에다가도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타바이오 난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기 보고서 누르고 왼쪽에 사업 내용 7번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클릭하시면 이렇게 막 여기 뭐 플랫폼을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길게 엄청나게 거의 보고서처럼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독해 보셔도 되고요. 그럼 얘가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무슨 파이프라인이 있고 뭐를 영위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완전히 깊숙하게 재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파이프라인부터 해갖고 막 쭉쭉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지금 우리는 뭐 신약 개발 부분 목표, 뭐 시장별 특성부터 해서 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것까지 제가 막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형님들이 충분히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앞타바이오를 갖고 왔냐? 앞타바이오에 대한 이런 재료, 요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타바이오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고, 그리고 투자금이 엑시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는지, 요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두 가지 공시가 딱 뜬 거는, 이 두 개의 공시는 말 그대로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는 공시고요. 그리고 CB를 주식으로 바꾼다. 전환 청구를 한다. 요런 공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CB에 대한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앞타바이오에 대한 이런 FI들 물량이라고 하죠. 앞타바이오에 대규모로 투자한 기관 투자자라든지 사모 투자자라든지 뭐 이런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갖고 왔고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있고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받은 전환우선주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일단 첫 번째 전환사채부터 보겠습니다. 12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2를 한 번 발행을 했어요. 12를 한 번 발행을 했고 23년도 8월 4일 날 발행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발행을 했고 얼마를 발행했는데 이거는 막 이게 제가 뭐 389억 막 여기 막 이렇게 44억 8천 이렇게 써놓은 거는 큰 액수 단위로만 갖고 온 겁니다. 막 뒤에 막 99만 9천 뭐 얼마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작년 8월 4일 날 389억이란 돈을 1342원에 발행을 했다. 아, 이거 전환사채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저희 코치님하고도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막 말을 하다가 전환사채 뭐 전환우선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는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당연히 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알려줬는데 형님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환사채의 개념과 전환우선주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릭픽싱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차후에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389억에 1342원짜리 물량을 389억치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376만 1361주를 발행을 한 거죠. 요 가격에. 요 가격에 이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한 겁니다.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여기에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1회차에 발행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콜옵션 물량은 20%입니다. 콜옵션 물량은 20%고 기타 특약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들이 투자했습니다. 자, 공시로 가볼게요. 그럼 발행했던 공시로 가보게 되면 8월 달에 여기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있죠. 요렇게 발행을 했어요. 타법인 취득자금 75억, 운영자금 314억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고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채를 전부 다 전환 청구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주주 주가가 희석이 되니까 대주주가 주가 희석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사채를 그 같은 가격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옵션이 20%, 여기 20% 붙어 있고요. 자, 근데 이 밑으로 내려다 보면 여기는 이 특약사항을 걸었어요. 네, 여기 특약사항을 걸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환사채를 전환 가격 대비 주가가 만약에 전환 가격 대비 전환사채 전환했는데 전환 가격 대비 60% 이상 올라가 있다, 주가가. 그러면은 이 389억에 대한 그 전환사채 총량에서 40%를 회사에서 그냥 전환 청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네. 기준일은 뭐 자기들이 이제 7일 내로 한정을 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요런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내용하고 이제 조금 요런 내용이 있다. 일단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채를 발행한 주체들입니다. 이분들이 389억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모투자조합, 뭐 펀드, 투자조합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단 투자를 했다. 시비를 얼마? 389억. 자, 이게 근데 릭픽싱이라는 게 됐어요. 릭픽싱이 요날 발행을 하고 7개월마다 릭픽싱이 되는데 24년 3월 25일 날 이 389억이 원래는 발행가가 1342원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7240원 최저 릭픽싱 가격까지 릭픽싱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 지분이, 쉽게 설명하면 요 지분이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님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 389억 만원, 1300원짜리 376만 주가 389억 그대로, 다만 단가가 7240원이랑 물량이 537만 주로 늘어난 거라고 봅니다. 요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발행가는 기본적으로 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되고, 오늘 이게 뜬 거예요. 전환 청구가. 이 중에서 이 389억 중에서 44억 8천이 전환 청구가 됐다. 뭐로? 요 상태는 형님들, 이 상태는 채권으로 갖고 있는 상태고요. 9월 20일 날 주식으로 바꿀 거예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형님들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일단 9월 20일 날 전환 청구 하겠습니다 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얼마? 44억 8천만 원. 9월 20일 날 주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근데 이제 18일이 이거래일이면 18일인데 이날은 추석 연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 9월 13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치가? 44억 8천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가는 얼마야? 7240원. 요것만 일단 1차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 CB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네는 많이 발행은 안 했어요. 막 여러 번 나눠서 발행한 건 아니고요. 한 방에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환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우선주. 같은 날 발행을 했고요. 얘네는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죠, 형님들? 뭐죠?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주식으로. 다만 릭픽싱이 되는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CB는 채권이고요. 얘는 주식입니다. 주식. 요 차이가 있는 거고, 다만 얘도 주식이지만 형님들 말씀드렸듯이 보통주가 있고 기타 주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타 주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언제 발행했냐? 똑같은 날 발행을 했고요. 111억을 11,121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같은 날 발행을 했고요. 요만큼을 주식을 발행했는데
얘도 마찬가지 릭픽싱이 됩니다. 너 삼자배정 유상증자 하면 릭픽싱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형님들 말씀드렸듯이 보통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랑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릭픽싱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환 우선주는 다릅니다. 전환 우선주는 이 12와 마찬가지로 릭픽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릭픽싱이 조정이 돼서 얘네들 단가도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111억이지만 7,785원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만큼 주식 수도 늘어나게 되죠.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늘어났잖아. 이렇게 376만 주에서 537만 주로 늘어났잖아. 가격도 다운되고 똑같은 거예요. 가격 다운되고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더 늘어났고 똑같은 거. 그냥 형님들 쉽게 생각하시려면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는 이거를 통째로 다 전환을 한대요. 여기는 389억 중에 44억 8천만 전환을 하고 전환 우선주는 111억을 발행했는데 이걸 통째로 다 전환을 합니다. 세 주 빼고. 세 주는 왜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네들 단가는 7,785원에 142만 5,811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전환은 하지만 보통주로 바뀌어서 상장 예정일이 9월 20일입니다. 그럼 뭐야? 얘랑 똑같은 날 아니야?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날 같이 발행을 했고 똑같은 날 같이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총액이 양쪽 3자 배정 유상증자가 111억이 있고 한 손에 389억이란 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야? 500억이야? 맞아요. 500억입니다. 500억. 총 그 사채 금액 어떻게 보면 사채라고 얘기를 할게요. 전환 우선주는 다르지만 500억짜리에서 150억 정도가 이번에 물량을 전환한다 라고 공시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리픽싱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거 그냥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44억 8천 전환 우선주 111억 청구가 됐다. 9월 20일 날. 큰 물량입니다. 150억 정도면. 자, 대량의 사채와 전환 우선주 청구가 됐다는 거는 형님들 단기적으로 일반 이런 주식들을 그러니까 저같이 주식을 삐뚤어 보거나 이런 FI들의 그런 쉽게 얘기해서 쩐주들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겁이 날 수 있죠. 왜? 155억이라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거 다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시장에 그냥 다 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많이 클 겁니다. 보통 개인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이 공시가 지금 단기로는 악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단기로는 악재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전환 청구 기일이 9월 20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팔 수 있는 날짜를 따지자면 한 2, 3주 남은 거고요. 길게 보면 한 달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진짜 실제로 악재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500억이라는 물량에서 155억이 이번에 청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총 토탈액 중에. 자, 그럼 얘네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청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주식을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조만간 큰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단기 하락,
그러니까 오늘의 공시로 인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왜? 물량이 풀린다니까. 어머머머 어떡해. 어머머머 어떡해. 155억이 풀린대 시장에. 그러면은 단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개인적으로 매수의 관점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기 하락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일단 남아있는 시비 500억에서 거의 남아있는 시비가 이제 300억가량 남아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단기 하락 이후에 급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 하락 없이 바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단기 하락이 아니라 그냥 야 쭉 내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죠. 맞아요. 쭉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찬스죠. 왜? 155억이 7,000대 후반짜리 물량이 주식으로 갖고 있던 게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보통 주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될 겁니다. 네, 회사에서. 만약에 개미를 털려고 한다고 하들 어쨌든 이 12 물량이 뒤에 남아있는 게 300억 정도 있고요. 이번 청구를 하고 만약에 주가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 연속적으로 뒤에 오는 시비들이 계속 청구가 될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특약사항이 있어요. 이 시비를 발행하면서 기타 특약사항이 뭐냐면 전환가액 그러니까 전환을 시켰던 가격보다 주가 상승률이 60% 이상 올라가 있을 때 회사에서 그 남은 시비 300억 있죠? 그 안에서 40%가량을 강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10월 말 다시 전환가액 조정 구간, 전환가액 조정일이 옵니다. 7개월마다라 10월 말쯤에 주가의 위치에 따라 주가가 만약에 올라갔어. 만약에 지금 7천 얼마짜리가 지금 전환 청구가 되고 주가가 만약에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남아있는 시비들이 전환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전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300억가량이 상향 리픽싱을 받습니다. 다시 발행가액까지 전환가액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특약사항으로 60% 이상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40%를 강제로 때릴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주가를 엑스트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향 리픽싱을 맞게 됩니다. 그 많은 금액들은. 그 전에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연속적으로 주가 그 시비가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예상되는 재료 그러면은 뭘로 보낼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뉴스 기사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기보고서에 들어가셔서 기타 참고사항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한 재료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부터 해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볼만한 재료들 요렇게 뽑아 갖고 왔습니다. 뭐 이런 물질들이 있고요. 이상이 종료됐고요. 이상 진행 중이랍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 후기 임상이 진행이 되고요. 요 두 가지는 기술 수출이라고 그러죠, 형님들. 에로 바이오에서 빅파마들이 얘네들 이거를 사가는 거야, 돈 주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물질이 있었는데 기술 이전에 한번 실패를 했어요. 이거 에로가 실패했었어요, 한번. 근데 다시 빅파마 새 곳하고 재협상하고 있다. 뭐 요 정도 뉴스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요런 게 있대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물질, 이런 저해제가 있대요.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회사에서 하는 게 칼리디타스 테라피틱스라고 있어요. 스웨덴 회사가 이제 인수했었나? 뭐 일본 회사가 인수했었나? 어쨌든 걔네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앞타바이오랑 얘네들이랑 두 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타바이오한테 빅파마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요 정도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머크랑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뉴스는 형님들 그냥 찾아보시면 나오는 거니까요.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오병용 애널리스트. 바이오 전문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잘 보내기로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바이오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병용 애널리스트 많이 알 겁니다. 오병용 애널리스트가 주가를 잘 보내고 많이 보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리포트로. 뭐 그렇다고 그분이 뭐 주가를 막 일부러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들 좋은 리포트 써주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여기에 이제 리포트를 뭐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타바이오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우리 차트로 한번 볼까요? 앞타바이오를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요 앞전에 6월달에 와 이거 언제 스타트한 거야? 이거 5,000원 스타트 했네. 5,000원 스타트 끊어서 15,000원까지 갔어요. 한 달이야?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걸려서 3배 뛰어났죠? 요 구간이 300%입니다. 300%. 우습게 보이지만 300% 구간이에요. 300%를 한번 만들어 올려놨다가 지금 주가 조정받으면서 눌렸어요.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이거 형님들 좋아하실 만한 그 차트 보시는 분들 좋아하실 만한 구간이죠. 뭐라 그러죠 이거? 한번 이렇게 쭉 올렸다가 크게 올린 만큼 크게 조정받고 여기서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형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차트에서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눌림목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눌림목 구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한 번 더 눌려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더 눌릴 수도 있어요. 오늘 공시로 한 번 더 밑으로 보내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8,600원이라는 주가가 형성이 돼 있고 차트 모양으로 보면 이때는 코로나 때입니다. 형님들 이때 코로나 때고 무증하고 코로나랑 무증이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갔었어요. 많이 갔다가 2년 동안 눌렸습니다. 2년 동안 쭉 바닥을 기면서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같이 내려오다가 이번에 좋아하는 거죠. 차트 보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거죠. 앞산이라고 하죠. 앞산이라고 얘기 안 해? 앞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산. 이거 앞산이죠. 앞산. 앞산이 있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 와 있습니다. 8,610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환청구권 전환 우선주 가격이 7,785원입니다. 111억. 누군가는 이 회사에 1년을 투자한 거예요. 얼마? 111억. 그리고 389억. 그 돈을 그 사람들은 이 회사에 1년을 묶어 놓은 겁니다. 형님들. 500억이란 돈을 1년을 묶어 놓은 거예요. 1년을 묶어 놨는데 지금 쉽게 러프하게 보면 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 10% 구간일 겁니다. 8,600원으로 잡고요. 7,800원으로 잡겠습니다. 이 형님들 단가 대비 10% 구간이에요. 111억 투자한 사람들이 1년 묶어놓고 단가가 7,800원이야. 러프하게 7,800원이야.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8,600원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오늘 공시로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해준다. 하락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람들은 돈을 500억, 뭐 111억, 아니 389억, 111억 넣어놓고 1년 묵혔어.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얘네들이 보통주로 전환을 한대. 아, 이제 주식으로 바꿔서 매도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으로 바꾸는 거는 무슨 매도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만약에 매도하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럼 얘네들 단가는 여기에 픽스가 된 거죠. 최소 111억은 여기에 픽스가 된 거야. 그러면은 1년을 묶어놓은 111억 갖고 있는 양반들이 7,800원인데 우리가 단기로 바로 주가 상승 전에 이분들은 1년을 투자했지만 우리는 만약에 주가가 바로 오른다 하면 짧은 기간에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이지 않을까? 티켓값 10%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형들 버스 티켓 끊을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버스 티켓값 10% 주겠습니다. 예, 형님들 저도 태워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누구는 비싸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주식을 비싸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 야, 7,800원짜리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8,600원에 싼 가격이야.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을 바라볼 때 이런 변동성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각자 차이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저점을 완전 밑에 발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발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발목하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일단 담궈 놓고 밑으로 가면 발바닥 줄 때까지 계속 같이 따라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면 지금부터는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눌러준다 하면 매수 관점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로 올라갈지 눌렀다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 오늘 아무튼 윗꼬리를 가진 양봉이 하나 나왔고요. 거래량이 오늘 조금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 아무래도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큰 형들보다 10% 구간이다. 10%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이런 12 종목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리스크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12 단가보다 싸게 살려고 하거나 12 단가랑 똑같이 맞춰서 사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뭐 저보다 한 수 위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전환 청구가 확인된 시점에 왔을 때 주가는 이제 보통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티켓값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오늘 공시로 인해서 내일 만약에 눌러준다. 그럼 땡큐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조금씩 봐도 되지 않을까? 뭐 투자는 형님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차트로 봐도 형님들이 좋아하는 이거 우리 앞산 있네. 앞산 이거 매집이에요. 앞산 매집.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왜냐면 2년 동안 주가가 눌려왔기 때문에 2년 동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눌려왔기 때문에 매물대를 한번 터치해주고 오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 차트 해석은요 다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렇게 보고요. 아니면 뭐 여기 눌림목에서 뭐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눌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발목아지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한 복숭아뼈에서 정강이 사이
그 정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앞타바이오 오늘 공시를 보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갔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형님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관점을 설명드린 겁니다. 예, 참고만 해주시고요. 앞타바이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래요. 개인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바이오는 잘 모르지만 기술력이 있다고 하니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였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